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며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제3의 장소 또는 방문 조사도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놨는데 계엄 수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장문, 호소문이 발표가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어떤 협상 여지를 열어두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주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면 재판을 받겠다.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사전에 구속영장을 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의견을 밝히겠다라는 식으로 이 수사권 자체를 계속 부정을 해왔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에서는 결국 이 영장 집행까지는 조금 막아서면서도 한편으로는 제3의 장소라든가 혹은 서면 조사가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한번 다시 밝힘으로써 기존 입장과는 조금 비교했을 때 물러선 그런 느낌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은 지금 비서실과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상의하지 않았다라고 곧바로 밝혔는데 윤 대통령과의 교감이 있었을까요? 사실 지금 대통령 직접적인 그런 교감 자체는 어쨌든 불확실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발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물론 지금 변호인단 측에서는 상의가 된 적이 없고 검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 결국 대통령의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이 비서실장이 단독으로 이 독단적인 판단하에 이런 발표를 했을까라고 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감 하에서 한번 발표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밝힌 대로 내일을 D-Day로 전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공수처가 이런 가운데 2박 3일의 장기전도 각오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통령 측에서는 좀 심한 압박을 느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2박 3일 장기전을 예상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또 하나가 공수처에서는 이제 지원되는 그런 수사 병력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한 번의 집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다음 날까지도 필요한 그런 도구들을 챙기도록 지시를 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시간을 짧게 두고 한 번에 성공을 하고 못하면은 후퇴를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장기화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공수처 그리고 경찰이 장기전까지 예정을 하면서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보도 중에 하나가 이 경호처 내부적으로도 사실 동요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경호처의 그런 지휘부들도 일부가 이렇게 수사기관에 출석을 하면서 외부에서 일단 관측하기로는 이 경호처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다르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들을 고민했을 때 아무래도 대통령 측에서는 내일이라도 영장이 집행됐을 때 그것이 실제로 완료까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부담을 좀 크게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의 발표 역시 이런 점이 조금 반영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런 호소문이 나오면서 경호처 쪽의 분위기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강경파로 분류가 되고 있던 그 김신 가족부장, 경호처의 가족부장이 오늘 오전에 소환이 통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래도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일단 예상은 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이번이 2차, 3차 그런 소환 요구가 아니라 첫 번째 있었던 요구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김신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경파라고 알려져 있고 예. 이 경호처에서도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특히 경호처장의 그 권한 대행이 현재까지 특별한 그런 입장 변화를 밝히지 않고 여전히 이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저지하겠다라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예. 오늘 출석에 굳이 응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소환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정진석 실장의 호소문에 보면 제3의 장소나 어떤 방문 조사, 서면 조사 이런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공조본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무척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과연 영장 집행이 실제로 언제 이루어질지 영장 집행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분은 이미 지나간 논의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또 대규모의 그런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런 발표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영장 집행을 멈추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물론 지금까지 준비를 해온 것도 있긴 하지만 만약 이렇게 서면이나 혹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그런 임의 조사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이전에도 사실 그런 것들이 대통령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었고 또 예.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 결국 영장을 집행하는 것보다 수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소도 결국에는 협의를 해야 되고 새롭게 일정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소환이 됐을 때 그 자리에서 모든 조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조사까지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강제적으로 이렇게 구인을 해서 수사를 하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많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 또다시 공수처나 경찰에 대해서는 이 수사의 지연이 너무 심하다라는 그런 비판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하자면 그런 결국에는 영장 집행을 결국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서정빈 변호사 개인적으로는 이런 영장 집행 계획은 아마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래도 광역수사단 지휘부의 어떤 작전 회의도 계속해서 이루어졌었는데 약간의 변화 같은 것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가능성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지금 대통령 측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봤을 때 결국 이후에 영장을 집행을 하게 되면은 경호처나 혹은 대통령 측의 반응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조사에 응할 수가 없다, 수사에 응할 수가 없다라는 강경한 그런 주장하에 결국 이렇게 강경하게 집행에 대해서 저지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만약 이것을 이제 분위기가 조금 변했다라고 감지를 한다면 결국에는 영장 집행 방식에 있어서도 인력 동원이라든가 혹은 구체적으로 물리력 발생 가능성, 충돌 가능성도 조금 줄어들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또 방식들을 조금 검토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시기적인 문제도 조금 지연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경찰은 지금 경호처 대원들에 대해서 요원들에 대해서 방어막 허물기에 나서고 있는데 어떤 그 내부에서 그 이제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건이 된다 하더라도 좀 선처를 할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식의 언급도 나오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겁니까? 일단 수사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선처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하지 않아 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입건을 한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이건 그냥 직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지시에 의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처벌하기까지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기소를 하지 않고 결국 기소를 유예하는 그런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범죄 전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남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의 선처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설사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이 법원에서의 그런 공판 과정에 있어서 그런 구형이나 혹은 구체적인 사정을 검사나 혹은 이런 수사기관 측에서 어느 정도 설득을 해줌으로써 결국 이 재판 양형에 있어서 상당히 선처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소 유예를 해줄 수 있다거나 혹은 재판 과정에서 그 참작 사유를 충분히 이해해주고 설득시킬 수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헌법재판관 8명도 다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오늘 불출석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은 좀 빠르게 종료된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첫날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은 구체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 다음 기일에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은 상당히 이른 시간 내로 형식적인 내용만 확인을 한 후에 끝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 이제 구체적인 심리는 목요일부터 시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사유를 댔는데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사실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있긴 하나 이게 받아들여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뭐 현재까지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기피 사유,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 근거 중에 몇 가지를 보자면, 이제 하나는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현 사건에 대해서 상당한 심증을 보인 듯한 그런 진술을 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법원 내 학회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성향에 있어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하나는 이제 남편이 일하고 있는, 그 배우자가 일하고 있는 재단의 이사장, 그 이사장이 현재 그 소출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것이긴 한데, 예. 사실 이런 것들이 곧바로 이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에서도 한 차례 그 주심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각하를 해버린 상황도 있었습니다. 예.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것은 재판 지연을 위한 목적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심리 없이 각하를 했다라고 판단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기피 사유가 인정될지도 문제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재판부에서 계속 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네. 이런 지연 목적이 있다라고 봐서 또 각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와 관련돼서는 잠시 후 10시부터 관련된 어떤 회의가 열린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봐야 하겠고요.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기피 신청이 있으면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소송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단되기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재판관이 그대로 재판을 할 수 있을지 아닐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이런 신청이 있을 때 재판 절차를 일시적으로 정지해 놓는 경우도 있는데, 예. 사실 지금 오늘 윤 대통령이 사실 출석을 하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정지를 하고 이를 살필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인 상황이고, 또 마침 재판관 회의를 통해서도 이 신청에 대해서는 조금 신속하게 또 판단을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결국 전체적인 재판 진행에 있어서는 큰 지연 없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기피 신청 외에도 윤 대통령 측은 무더기 이의 신청을 헌재 제기를 했는데, 특히 내란죄 수사 관련되어 있는 검찰과 경찰의 기록을 헌재가 탄핵 심판 그 심리에 참고를 해도 되느냐,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요?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내란 사건, 내란 혐의와 관련된 그런 기록들을 이 탄핵 심판에서 보게 되면 결국 불필요한 예단을 갖게 됐고, 그것은 결국 공정한 재판을 받는데 상당한 침해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긴 합니다. 네. 그 내용면에서는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헌법재판소에서는 당연히 그런 수사 기록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또 송부를 받아서 이 재판에 있어서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뭐 직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국회 측에서 요청한 그 신청에 따라서 이 기록들을 송부받아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예.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탄핵 심판 내용과 어쨌든 결부가 되어 있고 관련이 되어 있는 이상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들여다보고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는 문제 삼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이런 지금 이의 신청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됐는데 재판부는 이 안건 하나하나를 다 따져봐야 할 의무도 있는 겁니까? 네, 일단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의 신청은 결국에는 이 재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온 것이고, 사실 예. 내용이 아예 상관이 없다면야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모두 하나하나 다 관련성이 있는 그런 신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그 당구를 따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일단 검토는 해야 되고, 예. 물론 그 정도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그 이의 신청에 대해 판단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혹은 신속하게 결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더 깊이 판단을 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차이는 있긴 하지만, 결국 지금 이의 신청한 내용, 그러니까 뭐 기피 신청부터 시작을 해서 증거와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혹은 변론 기일을 지정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도 하나씩 검토를 하고 결국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도 지금 헌재가 심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총리에 대한 심리부터 먼저 진행을 하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헌재는 앞서서 수차례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재판 순서가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헌재 입장을 보면은 재판 순서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예.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을 할 것 같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이 한 나라의 수장 그리고 행정부의 수장에 대한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그 공백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그것 자체로도 사실 국정 전체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점 역시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척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윤 대통령 측이나 혹은 한덕수 총리가 이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먼저 심판을 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와 별개로 결국 재량권을 가진 헌법재판소에서는 기존 입장 그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